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저기 의대 졸업하고 나서 실험실에 가서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하던 연구 과제가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이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그 분야를 하기로 마음먹은 직후부터 제 목표는 우리나라 내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저널에 논문을 싣는 게 제가 목표를 삼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밤에 공부를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경쟁 상대가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저와 같은 시기에 같은 종류의 실험실에서 일하는 미국, 영국, 뭐 다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고 있는 시간이 그쪽이 낮이니까 그 제 경쟁자가 공부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허겁지겁 일어나서 책 보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그게 바보 같은 짓인 게 그 사람 잘 때 저는 공부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박사학위 받고 이제 군의관으로 가게 됐어요. 장교니까 사병과 달리 석 달 훈련을 받습니다. 석 달 동안 이제 저 경북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그 장교 후보생이니까 석 달 동안 이제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을 때는 책을 못 보게 하거든요. 책 있으면 다 압수하고요. 딴 생각하니까 석 달 동안 그래서 책 한 자, 글 한 자 안 보고 열심히 훈련 받고 나서 이제 임관을 했어요. 부대로 갔는데요. 저 같으면 이제 해군 군의관이 됐었죠. 그래서 다른 육군들 장교들보다 옷을 한 2배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전투복도 있고 그 외 흰 옷 있지 않습니까? 예복 같은 해군들 구두도 뭐 흰색 구두부터 해서 여러 개 받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부대에 갔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한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빨리 돌던 지구가 갑자기 서서히 돌기 시작하고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고요.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사라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간 건 아니거든요.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제 눈에 안 보일 따름이죠. 세상은 똑같이 빨리 도는데 저만 모르고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나의 경쟁자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게 마련이고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게 결국은 공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MBA를 갔는데요. 그러니까 40 중반에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편하게 청강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연구원으로 갈 수도 있고 비지팅 스칼라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 아까 27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부를 해보면 마음 편하게 하는 공부는 남는 게 없더라고요.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청강을 하게 되면 마음 편하게 뒤에서 이렇게 벽에 기대서 들을 수 있잖아요. 숙제도 안 해도 되고 교수님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에 제가 학위 과정을 해보면 교수님들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서 수업 시간에도 막 시키고 숙제해야죠, 프로젝트 해야죠, 시험 쳐야죠. 고생하면 나중에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어떤 원칙 중에 하나가 No pain, no gain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천재들은 고생 안 하고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저 자신이 알거든요. 남들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못 속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벌써 좀 편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저한테는 위험 사인이 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별로 남는 거 없다는 거 제가 스스로 아니까요. 그래서 학위 과정으로 갔죠. 무모하게 40 중반에 GMAT 시험 쳐서 인터뷰해서 학위 과정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2년 내내 후회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이제 졸업을 하고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이 얻어가지고 온 것 같아요. 많이 저한테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공부하는 의미가 그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도 알게 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또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10년 이상 회사 경영을 해봤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골고루 알 수 있을 거라고 내심 생각을 했었는데요. 2년 동안 MBA 해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괜찮은데 어떤 부분들은 참 부족하구나,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경험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았던 게 이제 저한테는 수학이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연관된 어떤 기사가 있어서요.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이라크 전쟁이 한창일 때 어떤 여자 종군 기자분이 미군 수송부대와 같이 이제 남쪽에 상륙을 했어요. 이라크. 그래서 바그다드가 북쪽에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이제 하루하루 접근해 가면서 썼던 그런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이 짧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25일 오전 기사를 쓰고 있는데 부대를 총지휘하는 대령이 찾아와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 나는 바그다드까지 가서 이 전쟁의 끝을 보고 싶은 생각과 이쯤에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반반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대령은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 다음 대령 이야기인데요. 1976년 내가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할 때 북한군의 총격에 맞아 팔에 부상을 입었어요. 8.18 도끼만행 사건 직전입니다. 죽기 싫어서 상관에게 남쪽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게 여기서 도망치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도망만 칠 것이라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대령의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당신이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다 라고 생각해서 돌아간다면 지금 그은 그 선이 평생 당신의 한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옳다고 판단하는 일을 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다. 나는 막사 밖으로 나가서 다시 불어닥치기 시작한 모래 돌풍 속에서 한참 동안을 멍하니 서 있었다. 선택할 수 있어 너무 괴롭다. 그런 내용인데요. 기자분 속마음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저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이제 바그다드 전쟁터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잖아요. 사지로 이렇게 하루하루 들어가게 되는 셈인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자기가